안녕하세요. 특허 대통령 조석현 변리사입니다. 삼성과 애플이 특허 소송으로 맞붙었다.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를 접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술 기반의 회사에서는 생명과도 같은 바로 이것 특허권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혹시나 있으시진 않으셨나요? 특허는 어떻게 그리고 왜 생겨난 것일까 하고요. 오늘은 특허 제도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이며 이러한 특허권의 탄생을 통해 특허가 가지는 본질적인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특허 제도의 원천적 유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과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통설적으로는 1474년 베네치아 특허법이 가장 원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은 도시국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유럽의 도시국가들은 길드라고 하는 인적 경제 공동체들에 의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무역, 상업, 공업, 건축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문예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예부흥이 바로 우리가 아는 르네상스입니다. 길드라고 하는 이들 인적 공동체는요, 장인 또는 상인의 인적 집단에 해당하였고요. 이들 길드들은 자기네들이 가지는 기술적 노하우를 독보적으로 구축하면서 자기네들만의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드의 아이덴티티는 사실상 그들이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도시국가의 군주 입장에서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길드가 가지는 기술적 노하우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시키고 그 기술적 노하우를 통해 절대 다수가 학습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길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노하우가 곧 길드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공개되어 버리면 길드가 가지는 독보적인 권리를 상실해 버리는 것인데 공개하시겠습니까? 절대 공개 안 하겠지요. 그래서 도시국가의 군주는 묘안을 짜내게 됩니다. 당신네들이 가지는 기술적 노하우를 공개해라. 그러면 10년 동안의 독점적인 권리를 주겠다. 다만 공개한 당신네들의 기술적 노하우를 누군가가 당신들 허락 없이 사용하게 되면 나의 권력으로 벌하겠다 라고 하면서 기술적 노하우를 공개한 것에 대한 대가로 부여하는 권리가 바로 현대특허법의 모태가 됩니다. 그 당시 베네치아 특허의 대상이 된 것은 모직물, 실크를 짜는 공정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베네치아 특허 이후 정식으로 성문법으로 특허법이 생겨나게 된 것은 1623년 영국 전매조례이고요. 영국은 이러한 전매조례 이후에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계, 증기기관 등이 탄생하여 해가 지지 않는 세계 최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특허 제도의 기원에서 특허권의 본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특허권이라는 것은 기술을 공개한 것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배타적인 권리에 해당합니다. 즉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가지는 기술적 노하우, 아이디어를 공개하게 되면 그 국가의 공권력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개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특허권이라고 불리워지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요. 공개한 자, 즉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권을 무단으로 쓰는 사람에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특허 제도의 유래로 다시 돌아가 보면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특허를 내게 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게 되면요, 특허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내에서는 배타적인 권리, 즉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막강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무단으로 특허권을 실시하게 되면 특허권자가 입은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요. 형사상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를 보면 과거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이었던 것이 70년대를 시작으로 90년대까지는 제조업과 중공업 위주, 그리고 90년 후반부터는 IT 산업,
2010년 이후부터는 제약 바이오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술 기반의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기반의 회사는 기술 자체가 바로 그 기업의 아이덴티티이자 그 기업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수단인데요.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데 투여한 막대한 시간적, 자금적 결과물을 특허로서 반드시 보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허는 받으면 좋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허는 지식재산권, 즉 재산권의 일종입니다.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되면 재산권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요. 가치평가를 통한 기업의 자본금 편입, 담보 설정을 통한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배타적인 권리를 다각적으로 형성하게 되면 기업 밸류에이션 향상을 통해 M&A 과정에서도 큰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NEP, NET 인증, 벤처기업 인증, 조달청의 우수조달 제품, 혁신 제품 등록 시에도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중기부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각종의 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특허는 필수적인 사항임과 동시에 이들 자금 지원 후에도 특허는 정부 R&D 지원 산출물로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특허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에 대해서는 관련 영상에서 별도로 깊이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특허를 천재라는 불꽃이 더 잘 타오를 수 있도록 이익이라는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허는 경쟁사를 견제할 뿐만 아니라 금융지원 혜택, R&D 지원금, 각종의 정부 인증에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해당합니다. 좋은 특허를 다각적으로 잘 구축하셔서 하시는 사업이 이길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허 대통령 조석현 변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